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제목부터 새로운 7번 읽기 공부법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자는 공부를 못하고 성인도 7번만 읽으면은 어떤 책이든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숫자도 흥미롭고 제목도 흥미로워서 처음에 읽게 된 책입니다. 저자는 그 일본 사람으로 야마구치 마유입니다. 그 도쿄대 수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법시험에 붙었었고 국가공무원 1종 시험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4년 내내 최우수 성적을 받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변호사 활동도 했으며 그다음에 재무성에도 입사를 했었는데 그 비결은 7번 읽기 공부법이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요약한 것을 보겠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지식을 머릿속에 빠짐없이 채워넣는 것이 관건이다. 그동안 내가 체득해온 7번 읽기 공부법은 이러한 공부의 원리에 딱 맞는 효율적인 학습법이며 동시에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는 무기를 심어준다. 자, 제목은 공부 전략이 우선이다. 그다음에 7번 읽기 공부법 메인이죠. 그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그다음에 7번 읽기 공부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사회에서도 통하는 그런 공부법이다. 그다음에 공부의 힘은 무엇인가?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처음에 말하기를 그 낮은 목표를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들어 한자 8급 시험, 7급 시험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목표, 턱걸이를 반 개에서 한 개 이런 식으로 작은 목표를 잡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계속 나서 나중에는 큰 목표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들어 예를 든 건 한자 시험에서 만점을 받는 것, 이전 학기보다 성적이 오른 것처럼 어린아이의 나름의 사소한 경험뿐이었다. 그러나 성공은 반복될수록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법이다. 공부하고 성과로 이어질 때마다 다음에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도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지금까지 이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딱 맞는 7번 공부법. 자, 7번 공부법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또 이해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가벼운 통독이라도 횟수를 거듭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했던 사람들 중에 좀 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 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질수록 그 페이지의 왼쪽 오른쪽 페이지인지 왼쪽 페이지에 있는지조차까지도 기억에 나는 게 바로 여러 번 반복의 힘입니다. 자, 저자는 공부 머리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어떤 성인도 공부를 안 하고 한참 동안 쉬었던 그런 성인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부의 때를 놓친 성인들도 가능한 전략적인 공부법이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대 수석의 비밀, 무조건 7번 읽기. 가장 빨리 핵심만 파악하는 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자는 소설이나 잡지, 신문 기사를 읽을 때도 신문을 읽을 때도 여러 번에 걸쳐서 빨리빨리 읽어서 여러 번을 읽는 식의 읽기를 한다고 합니다. 7번 읽기법이죠. 일곱 번 읽기라는 말은 저자가 도쿄대를 졸업하면서 성적 최우수자로 총장상을 받을 때 인터뷰할 때
7번 정도 읽으면 대부분 외워져서라는 대답을 했던 것이 발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책 제목까지도 오게 된 거죠. 자, 7번 읽기 공부법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읽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30분에 한 번 정도 읽어서 7번 정도 읽는 거랑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한 번을 뭐 350분, 330분 이렇게 읽는 거랑 큰 차이는 없는데 훨씬 더 7번 반복해서 빨리 읽었을 때가 더 효과가 좋았다는 거고요. 정보 입력 속도가 빠르다. 자, 그리고 단시간에 다량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뭐 지하철을 타고 간다든지 짜투리 시간에 언제 어디나 뭐 대중교통을 타면서 이럴 때도 적합한 공부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번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7번으로 이해가 안 되면 횟수를 더욱 늘려서 보충 읽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7번 읽기에 이제 자세한 내용, 디테일한 걸 보면은 자, 7번 읽기에서는 1회당 속도는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자, 300페이지 분량을 1회당 30분 정도, 한 번 읽을 때 30분 정도 빠르게 처음에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엔 당연히 이해는 안 되겠죠. 근데 30분에서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서 이 30분 정도 읽는 거는요. 300페이지 책을. 근데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서 이 통독은 지금 사회인들도 쉽게 책을 너무 안 읽죠. 요즘 사람들. 근데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회 30분에서 1시간씩 하루에 한 번 정도 속도로 읽으면 딱 일주일이면 7번 읽기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권씩은 읽겠죠. 자, 그리고 또 저자는 말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모든 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길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정독을 해서 읽을 때는 그게 잘 들어오진 않지만 7번을 읽게 되면 긴 부분은 당연히 계속 더 집중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요한 내용은 길게 적혀 있기 때문에 7번 읽기 공부법을 하다 보면 당연히 중요한 내용은 습득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애쓰지 않은 핵심이 파악이 된다.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되고 길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을 읽다 보면 이거 왜 이렇게 길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런 거는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공부가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절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1회독, 2회독 이럴 때는 이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책을 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7번 읽기 독서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제를 머릿속 노트에 옮겨 적는 감각으로 훑어보는 식으로 읽는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여기에 이런 게 있구나. 두 번째도 잘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읽기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부분까지 좀 읽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못 읽죠. 제목 위주로 읽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읽고 세 번째 읽을 때도 두 번째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 번째 읽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더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번째 읽기보다 약간 특징이 있는데 네 번째 읽기 때는 키워드를 의식하면서 읽는다고 합니다. 가령 들어 여기서 키워드는 네 번째에서 키워드는 키워드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빈출어휘 뭐 이런 거를 더 자세하게 좀 보면서 읽고요. 다섯 번째는 그런 키워드를 연관을 시켜서 읽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 읽게 되고요. 자세한 부분. 마지막 일곱 번째는 대부분 이제 좀 많이 머릿속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6번 읽었기 때문에 이제 좀 덜 읽은 듯한 부분. 아마 6번째까지 읽었으면은 아마 그래도 조금 더 기억에 많이 남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좀 이 부분은 좀 부족했어. 이런 부분을 골라서 또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읽기는 윤곽선을 그리는 과정. 네 번째, 다섯 번째 읽기는
계략적인,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는 과정. 6번째, 7번째 일기법은 상세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저자는 소리를 내지 말고 눈으로만 읽으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았으면 당장 책상 앞에 앉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미뤄서 될 일이 아니다. 자, 저자는 너무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계획을 뭐 오늘 여기까지 진도를 빼자 뭐 이렇게 이런 거보다는, 근데 뒤에 읽다 보면 또 다른 상충된 내용도 다른데 이 목표하는 그 얘기하는 그 부분 분야가 달라서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자, 저자는 수학, 뭐 영어,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변형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이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공부하기 싫을 때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북을 이렇게 찍는 것처럼 이런 오디오북을 듣는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장소를 바꿔서 공부도 하고요. 도서관에서 안 되면 집에서 하고, 집에서도 안 되면 카페에서도 가보서 해보기도 하고, 세 번째는 교과목을 바꾸는 방법이다. 국어하다가 실증나면 수학도 하고요. 수학하다가 실증나면 영어도 하고, 이런 식으로도 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약간 조금 빠르게 그리고 또 흥미롭게 공부를 해갔던 것 같습니다. 자, 저자는 약한 과목부터 해치우는 것이 전략이라고 합니다. 마음 부담도 없어지고요. 불안감이 커질수록 공부가 힘들어지는데, 만약에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사회라고 치면 사회부터 하고 영어, 수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목표는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또 앞의 내용과 약간 상충은 되지만 요거의 목표는 만약에 뭐 점수가 60점이라면 다음에 70점을 맞겠다 이런 식으로, 뭐 턱걸이를 반 개 했으면 한 개를 하겠다 이런 식의 그런 목표에 대한 그런 의지는 좀 이렇게 정해놓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저자는 나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모든 걸 할 때 생각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영어도 계속 읽다 보면 7번 읽기법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시험 때 애신지 이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절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게 정답이었고 하다 보면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반복해서 읽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건 암기 과목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암기 과목을 할 때 특히 7번 읽기 공법이 도움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학부에 갔을 때도 녹음기도 활용했고요. 나름 머리를 쓴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 저자는 이 쓰는 속도가 느렸나 봐요. 그러니까 녹음기를 활용해서 그 녹음을 해서 집에 와서 다시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약점을 생각을 해서 보완을 해서 그거를 강점으로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최소한의 부담으로 확실하게 공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고요. 무조건 공부한다가 아니라 항상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공부법에 관한 유튜브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서툰 일을 할 때는 잘하는 쪽으로 끌어당기자. 그래서 이 저자는 쓰기에 소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화보다는 메일, 그러니까 메일로 보내주고 어떤 이런 자신의 강점을 이용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계속 연구를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공부처럼 이렇게 한 걸로 추정은 되고 있어요. 자, 페이스북을 할 때도 뭐 좋아요를 100개에서 105개로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목표를 가지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너무 뭐 턱걸이를 뭐 처음부터 10개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 반 개를 하겠다, 한 개를 하겠다. 이렇게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봤습니다.
7번 읽기 공부법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마무리되는 곳에 이제 적혀 있는데요. 머리가 좋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고 저절로 요점이 파악이 되고 쉽고 간단하게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읽는 시간이 짧아서 부담이 없고요. 그다음에 공부 범위를 뭐 한 부분만 나머지는 포기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도 가능하고요. 성인도 할 수 있고 자, 읽는 것만으로 뇌에 각인이 되고요.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공부할 수 있고 30분 만에 책 한 권을 통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물론 전에도 봤지만 지금 이 유튜브 찍기 전에는 30분 정도 1시간 좀 들되게 읽고 한번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